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에 관련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이제 키워드를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VPN이 되겠고요. VPN은 이제 Virtual Private Network다라고 해서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정보 보안이라고 하면 뭐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 뭐 시스템 보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이 가장 선두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뭔가 외부에서 이제 침입이 이루어져야지만 뭔가 이제 보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공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여러 조직들이 있었을 때 그 여러 조직들이 이제 서로 이제 정보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기업 내부가 이제 데이터 통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안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당연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당연히 그 기업 안에서는 자기 전용 네트워크를 딱 겸비하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이건 강력한 어떤 네트워크 보안의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용 어떤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아니면 군대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전용선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비용. 음. 그래서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어떤 보안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전용선을 해야 되지만 조금 그 절충이 좀 필요하면 비용을 조금 낮추고 전용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기밀 정보를 기밀성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Virtual Private Network, VPN이 되겠죠. VPN은 그냥 공용 인터넷 회선을 사용을 하긴 해요. 전용선이 아닌. 그렇지만 공용 인터넷 회선으로 뭔가 뭐 회사와 회사 간에 서로 주고받아야 될 정보를 보낼 때는 반드시 암호화를 해서 보내게끔 해서, 그래서 마치 내가 외부에 지금 있지만 회사 밖에서 내가 지금 업무를 보고는 있지만 회사 안에 있는 뭐 어떤 그 ERP라고 그러나요? 회사 안에 있는 시스템, 학교 같으면은 뭐 포털 사이트 이런 데를 접속을 할 때 그 접속하게 되는 과정이 인터넷선을 결국 이용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암호화가 적절히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로 마치 내가 실제로는 외부에 있지만 마치 학교 안에서 내 학교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주겠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버추얼하게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를 버추얼하게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암호화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SSL 같은 것도 좀 많이 사용하죠. SSL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VPN을 사용하는 경우가 뭐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냥 해외 사이트를 접속을 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접속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K 콘텐츠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재 KBS에서 연말 어떤 뭐 아이돌들이 나오는 방송들을 이렇게 방영을 해줘요. 뭐 MBC나 KBS나 뭐 이런 데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접속을 하면은 보일 수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접속을 하면 해당하는 국가 지역의 IP를 이제 차단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VPN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 VPN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그 VPN 서버를 접속을 해가지고 그 VPN 서버를 통해서 이제 뭐 MBC나 KBS나 뭐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K 컨텐츠를 이제 접속을 하면 그 K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VPN 서버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온 걸로 이제 인식을 해서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뭐 동영상 같은 거 스트리밍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VPN 서버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접속한 사람한테 그 스트리밍되는 그 내용들을 암호화 시켜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면 마치 이게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이 VPN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회사 인트라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망에 접속하면 마치 이 사람이 외부에 있지만 실제로 내부에 있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 사용을 하는 게 이제 VPN 이용 사례 대표적인 이용 사례죠. 뭐 게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요 그림이 그 아이디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게 일종의 이제 사설 네트워크예요. 뭐 기업 안에서만 사용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떤 특정 국가 안에서의 어떤 네트워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접속하려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일반 사용자가 어떤 VPN 서버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면 요 VPN 서버가 요 클라이언트의 100.100.100.1이라고 하는 주소로 여기 안에를 접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 172.16.0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172.16.0으로 시작하는 어떤 IP 주소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당연히 이제 요 사이에서는 인터넷이고 이거는 전용망은 아니고 인터넷선이고 그리고 당연히 요 내용은 기밀적인 내용이니까 암호화, 뭐 SSL이라든지 그런 음,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해 가지고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지만 안전하게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 요게 이제 VPN의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아이디어를 요 아이디어를 확장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사설 네트워크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마치 하나의 공통 네트워크인 것처럼 사용하게 하는 거죠. 서로 VPN 서버를 앞에 둬가지고 음. 앞에 그림에 앞에 그림은 개인이 어떤 사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VPN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접속하는 그런 사례를 봤다 보면 이거는 두 개의 사설 네트워크가 하나의 사설 네트워크, 큰 사설 네트워크인 것처럼 이제 세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터널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VPN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 이제 보안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IPS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IPS는 이제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말 그대로 이제 침입을 아예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존의 뭐 방화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IDS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솔루션들의 더 개선된 버전 솔루션이 IPS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을 우리가 IDS 이런 말로 부른다. 액션 시스템. 고요. 그래서 요 IPS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어떤 특정 IP 주소나 포트 같은 것들을 열어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on, off 이렇게 이걸 제어하는 게 이제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유입되거나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어오는 그런 패턴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이거 조금 이상한 그런 패턴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판단하는 정도까지 그런 시스템이 실시간 탐지를 하는 까지의 기능이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와 반면에 이제 IPS는 그걸 조금 더 넘어서서 실시간 탐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대응 같은 것도 좀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는 더 발전된 보안 솔루션이 이제 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IPS의 이제 내부 구조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아주 IPS의 동작에 대해서 아주 잘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은 지금 삼각형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사각형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이제 일반 트래픽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상적인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 요청 사항인 거죠. 트래픽이라고 하면은 뭐
요청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접속, 뭐 뭔가 접속 요청. UA 트래픽은 이제 뭔가 이제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웜이라든지 아까 뭐 125 대란이 일어났었던 그런 그걸 일으키게 하는 어떤 웜들의 어떤 전파가 될 때의 어떤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패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각형은.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이 지금 이제 중에서 요 약간 밝은 색깔이 있고 어두운 색깔이 있는데 이 어두운 색깔이 이제 뭐 도스 공격을 하게 하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스 공격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여러 군데 IP 주소에서 하나의 IP 주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뭔가 막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하나의 서버가 이 모든 서비스를 감당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도스 공격이잖아요. 스캔 같은 경우는 이제 ICMP 같은 그런 이제 스캔에 필요한 어떤 프로토콜, 패킷들이 오는 거, 스캔하고 관련된 프로토콜에 있는 이제 그런 류의 이제 패킷들이 요 어두운 색깔의 박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밝은 색깔이 이제 결함 패킷이에요. 그러니까 패킷 자체가 뭔가 좀 에, 잘못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몰려올 수 있는 것이죠. 뭐 마음대로.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고 삼각형, 그 다음에 동글뱅이, 일반 트래픽, 그 다음에 아예 패킷 자체가 조금 이상한 애들, 그 다음에 도스나 스캔으로 의심되는 패킷들, 그게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IPS에서 무결성 검사 필터를 거치면 일단은 요 결함 패킷들이 다 이제 제거가 됩니다. 여기서 네 가지 종류가 들어갔지만 세 가지만 나오고 있죠. 요것만 지금 요 밝은색 결함 패킷만 지금 빠져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종류 도스 스캔 포텐셜이 있는 패킷과 UA 트래픽 일반 트래픽이 들어가서 UA 트래픽 검사 필터를 이제 거칩니다. 일단은 거치면 지금 나오는 것에서 안 나오는 거는 세모만 좀 빠졌어요. 세모 UA 트래픽 그러니까 뭐 웜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 퍼뜨리게 되는 그런 때 사용되는 패킷들 삼각형 패킷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제거가 되는 것이죠. 제거가 되고 그럼 남는 게 이제 일반 트래픽과 뭡니까? 도스나 스캐닝 관련된 트래픽들만 일단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이제 대응 모듈에서 어떤 뭐 정책이나 어떤 대응 관리 방법, 공격 검사 필터 뭐 이런 것들을 에 의해서 이제 프로그래밍된 거에 의해서 도스나 스캐닝 그런로 의심되는 패턴들을 요 어두운색 박스 패턴들은 다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트래픽만 이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지막 요 단계 일반 트래픽만 남게 되는 직전 단계에 포함되어 있던 도스나 스캐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삼각형은 이미 어떤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그러면 그 퍼질 때 네트워크 패턴들이 이런 패턴들이 오더라. 그런 거를 미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놓고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요거는 정말 이상한 UA 트래픽이네. 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어두운 색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도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소스 사이트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소스 사이트에서 한 곳의 데스티네이션으로 뭔가 이제 보낼 때 이게 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초기에는 모를 거 아니야. 초기에는 이게 한 곳으로 가는 건지 처음에는 소스 사이트가 한 10개 정도의 사이트에서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일반 트래픽인지 도스 공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한 100개 정도의 사이트가 거기 사이트를 보내더라.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앞에 10개에서도 사실은 이게 도스 공격의 일부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해 트래픽이라고 마냥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추이를 보고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로직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분명하게 어떤 특정 패턴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필터링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어떤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이죠. 어, 그렇게 좀 구분을 하면 요거의 역할과 요거의 역할이
요 세 가지의 역할이 좀 구분이 돼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어쨌든 네트워크 프로토콜 어 네트워크 패킷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일반 트래픽만 정교하게 필터링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IPS고, 그전에 이제 방화벽이나 뭐 IDS는 여기 이런 레벨까지는 하지는 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지금 그림을 아주 잘 이쁘게 그려 놨을 뿐이지 뭐 신뢰도가 무조건 높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더 뭐 이런 대응 모듈이라든지 유해 트래픽 검사 필터들이 훨씬 더 정교해 줘야 되고 정교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완벽하게 필터링을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인제 요 IPS 내부 구조는 요렇게 됐고, 이제 요 내부 구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보통 요 IPS가 그러면 어디 요 네트워크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직관을 직관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방화벽 다음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좀 요 IPS에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되게 해서 요 IPS의 어떤 예 부하가 된, 굉장히 IPS는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다 검사를 한 다음에 인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것들 검사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IPS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하고, 뭐 그중에 하나 가장 심플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방화벽역으로 차단되는 패킷들은 아예 IP에서 전달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이제 속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요 IPS 자체를 하나의 뭐 ASIC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로 만들지 말고 요 IPS의 요런 기능들을 빨리 하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아예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 하드웨어. 전용 칩을 만든다. 그게 이제 ASIC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ASIC은 뭐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IC 칩이라고 그러죠. IC,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칩. 그러니까 요 IPS 기능이 제일 최고의 성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CPU를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CPU를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게 IPS 보안 솔루션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우리가 메일 같은 걸 많이 사용하니까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도 하나의 인제 큰 내용 중에 하나죠. 보통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서 뭐 예를 들면 사이버 보안 중에 하나가 피싱 같은 거 할 때 메일을 보내잖아요. 어떤 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뭐 당신과 뭐 이런 협업을 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인제 필터링 돼서 잘 안 보이지만 뭐 "나는 뭐 아프리카의 어떤 뭐 부자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에서 망명을 했고 내가 어디다가 돈을 좀 숨겨 놨는데 그걸 좀 너랑 좀 나눌 테니까 뭐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해 주라." 뭐 이런 류의 피싱 메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피싱 메일 같은 것들을 인제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요런 메일들이 어떤 조직의 전체 메일에 뿌려지다 보면 이건 당연히 클릭하지 말아야 될 거긴 하지만 100 명, 1000 명에다가 뿌리면 그중에 한 명은 누군가는 클릭을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를 아예 차단을 시켜 버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보안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메일을 보내고 받는 프로토콜이 이제 SMTP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SMTP. 뭐 팝3 뭐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에 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패킷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뭐 첨부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솔루션이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일 내용이나 아니면 메일 본문이나 첨부 파일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있고, 그래서 메일 헤더를 아예 필터링할 수도 있고, 제목에서 누군가가 "야 이거 스팸 메일이다."라고 마크를 해 주면 이제 그다음에 인제 오는 똑같은 제목으로 오는 메일들을 다 이제 차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헤더나 뭐 제목이나 본문에 이제 어떤 특정 키워드나 뭐 특정 어떤 뭐 문장 같은 게 들어있는 것들, 또 첨부 파일의 뭐 어떤 이름이나 뭐 파일 크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특징을 지워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이 전체 네트워크 구성에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 메일 서버 당연히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메일 서버 앞에 들어가 있어서 내부 네트워크에서 요 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메일이 오면 요렇게 방화벽 IPS를 통과를 해서 메일 서버로 갈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길목과 또 여기 내부 구성원들이 보내려면은 이렇게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보낼 테니까 그 길목을 요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이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연스러운 거고. IPS는 방화벽이나 IPS 뒤에 있어야 될 거. 요런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 같은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방화벽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이제 방화벽과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거기 안에 있는 백신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또 통합 PC 보안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자면 일단 하나씩 좀 보시죠. PC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PC 안에 들어있는 운영체제가 있을 거고, 그 운영체제 안에서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 드라이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네트워크 드라이버에다가 에, 이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죠. 후킹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길목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네트워크 드라이버에서 실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뭔가 이제 필터링을 하고 뭔가 억세스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패킷들은 넘겨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넘겨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PC 방어벽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드라이버와 실제 운영 체제에서의 어떤 프로토콜, 스택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그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후킹이라고 한다. 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입이 되는 PC 안으로 유입이 되는 또 이제 패킷에 대해서도 검사도 해서 필터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예 외부로부터 뭐 어떤 공격이라든지 또는 뭐 우원 바이러스 같은 거에 이제 침입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예 침투를 해서 해 있는 상황을 이제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미 침투해가지고 파일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저장 장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백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러한 방화벽, PC 방화벽이나 백신을 역할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죠. 막는 보안의 타겟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같이 사용을 서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PC 방화벽이나 뭐 백신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러한 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개인 PC별로 다 PC 방화벽이나 이제 백신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나온 이제 솔루션들이 이제 PC 방화벽하고 백신을 통합을 한 솔루션을 이제 통합 PC 보안 솔루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요 통합 PC 보안 솔루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더 복합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죠. 공유 자원 접근을 제어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사내에서 어떤 공유 서버 같은데 파일 서버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놓고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할 때 이제 접근 제어를 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패치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제 설치를 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파일 암호화, 그 다음에 복호화, 그 다음에 이제 주변기기 USB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산 및 IP 관리,
PC에 대한 정보 수집 같은 거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지금 회사의 어떤 직원 A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떤 메일을 보내는지, 뭐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합 PC 보안 솔루션의 이제 기능들로 나열된 내용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PC 방화벽과 백신으로 보안을 좀 강화해 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훨씬 더 일반화시킨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뭐 존 얼람이라고 하는 PC 방화벽을 설치를 한번 해봐서 방화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의 실습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웹사이트 가보셔서 프리 파이어월 설치를 한번 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나 한번 해보시면 좋은 얼람이라는 웹사이트가 있고요. 자, 그렇고 그 다음 토픽이 이제 DRM이죠. 근데 요새는 DRM이 회사에는 많이 있겠죠. DRM은 보통 이제 문서 같은 거를 그냥 막 마음대로 복사 못하게끔 암호를 걸어놓는 시스템이 이제 DR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문서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서를 열람하고 편집하고 프린트하고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어떤 솔루션이 DRM이다,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워드나 HWP나 텍스트, PDF 뭐 이런 것들을 사내에서 읽을 때 누가 읽었는지도 다 모니터링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읽는 권한이 읽는 사람인지 확인도 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 안에서는 많이 사용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권한 같은 것들을 하려면 이런 체계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인증서를 통한 권한 설정을 한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주제가 이제 ESM, 뭐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그러니까 전사 통합 보안 관리. 전사 통합, 엔터프라이즈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전사 통합 보안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솔루션들 그런 것들 다 개별적으로 막 하다 보면 관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으면 좋겠죠. 음. 또 ISP 같은 아까 인트루전 뭐 아니까 IPS죠. 침입 뭐 방지 시스템 또는 IDS 침입 탐지 시스템, 뭐 방화벽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컴퓨터 한두 대 뭐 하나 한 그룹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어마하게 많은 수의 어떤 PC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룹들 관리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냥 뭐 솔루션 한두 개 도입해서 그걸 활용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그걸 고려한 솔루션이 이제 ESM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규모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규모적인 면에서. 보안 또는 관리 정책에 따른 사용되는 접근 제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최근 주류를 이루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취약점,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관리 도구들을 지원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집중화된 구조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솔루션이고, 그런 솔루션이 이제 발전해서 이제 SIEM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통 이제 시스템을 많이 하죠. SIEM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회사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들의 로그들, 뭐 윈도우즈면 윈도우즈 로그가 있을 거고, 리눅스면 리눅스 운영체제의 로그가 있을 거고, 웹서버면 웹서버의 로그가 있을 거고, 또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베이스 로그가 있을 거고, 네트워크에 있으면 네트워크 로그가 있을 거고, IPS 아까 로그.
그런 각종 로고들이 결국은 우리 이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IT 관련된 어떤 활동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개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베이스, 뭐 아까 IPS면 IPS 별로 로고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의 발생하는 이상적인 어떤 이상 패턴, 이상한 패턴들을 탐지하는 건 되지만,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야지만, 여러 개의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조합을 해야지만 발생할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공격 패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침해 침해 공격 패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걸 다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거를 뭐 쿼리도 하고, 쿼리도 해서 분석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래프도 그려 보기도 하고, 데이터를 뽑아 보기도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인제 SIEM, 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게 저희가 인제 사이버비트에서 공부를 한번 했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스플랑크라고 하는 툴이 인제 그런 SIEM에 많이 알려진 툴 중에 하나죠. SIEM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플렁크가 있죠. 최근에는 이게 이제 시스코가 요 스플렁크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네트워크 장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딱 자기가 필요한 어떤 시스템인 것 같아요. 스플렁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SIEM의 하나의 이그젬플이죠. 그래서 SIEM을 마지막으로 해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VPN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IPS 이야기했고,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 이야기했고, PC 보안 솔루션 이야기했고, 또 뭐 백신이나 PC 방화벽, 통합 PC 보안 솔루션, DRM 이야기했고, ESM,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SIEM까지 해서 다양한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